자, 제 1장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이유.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오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냥 생활지도 안내하시고, 그리고 학급 규칙 같은 거 정하고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들에게 학교에 오는 이유를 좀 한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이유를 잘 안내받으면 학생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럼 왜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이유를 아는 것이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관계중심 교실 상담은 학생들에게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학교에 왜 왔나요? 이런 식이죠. 네,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공부하러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공부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원격으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선생님 진짜 그러네요. 우리 원격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데 왜 학교 오는 걸까요?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스크까지 쓰면서 왜 학교에 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이 이제 금방 찾아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나오죠. 친구 만나러 와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긍정의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긍정의 표시를 해주면 되죠. 맞아요. 학교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 달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공부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학교에 오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유. 네. 자, 이렇게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 친구를 만나고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를 안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네, 학교에 와서 친구를 만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 정말로 잘 공부하고 가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학교에 와서 어떻게 하면 친구랑 함께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첫 번째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 마주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하기. 세 번째는 모두에게. 자, 눈 마주치기가 무슨 의미냐면요, 일단 학교에 오면 그냥 자기 자리에 그냥 들어가서 앉는 친구 있어요. 자기 자리에 그냥 가서 자리에 앉는 친구 있는데 이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교실에 와서 누군가와 인사를 눈으로 마주치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제가 역할극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나중에 차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눈 마주치면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그 친구, 나랑 오늘 만난 친구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친구가 없던 친구들, 관계 맺기 잘 못하는 친구들 인사를 아예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몇 명 친한 친구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하고만 인사들 하죠. 그 친한 친구하고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인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연결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친구에게 인사를 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학생들이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역할극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학교에 오지만 친구를 잘 못 만나고 가는 친구 있다고 했죠? 친구를 못 만나고 가는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오면 친구들 중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를 잘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수업만 하고 다른 친구들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통 보면은 교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다른 친구와 잘 사귀지 못해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낸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관계 맺게 해줄까? 이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안내해보면 어떨까요? 자, 학교에 와서 내가 눈 마주치는 친구, 하루에 몇 명쯤 되나요? 하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나름 친한 친구들을 이제 새기고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 보통 한 두세 명 친구하고만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안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보통 교실에서 친구들과 관계 맺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관계 맺기가 안 되는 친구들 또는 몇 명의 친구와만 눈 마주치는 친구. 자, 이렇게 이런 특징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교실에서 친구랑 다투면 되게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죠. 그 교실에 20몇 명, 많게는 30명 가까이 친구가 있는데도 저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예 관계 맺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친구는 눈 마주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몇 명의 친구와 눈 마주치는 친구는 그 친구들하고 다투거나 이렇게 되면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네. 보통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친구 관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친한 친구와 잘 지내는 그런 친구들도 이 친구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꼭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하죠. 어렵다. 뭐가 어렵냐? 친구 관계가 어렵다. 자, 이런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세 명의 친구들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한 명하고 다툼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이제 나머지 한 명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친한 사람하고 되고 한 사람 이렇게 될 경우가 있죠. 외로움을 타고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선생님 친구 관계 어려워요. 저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안내하는 방법은 너 그 친구들 말고도 우리 교실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 그러면 네가 이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 나 어려워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위로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다른 친구들하고 연결된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 전 다른 친구들하고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이 친구는 정말 친구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거나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면 아이들은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도 만약에 관계가 어려워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친구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관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